자, x 삼성 마이너스 1은 0의 허분 오메가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예, 얘는 지금 오메가 바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가지 성질을 다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메가 상승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바가 근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오메가 바는 1 나오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그러니까 원래 6가지 성질인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4개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게 오메가 바도 근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5번, 6번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그냥 4개로 압축해서 쓴다고. 자, 그런데 이걸 구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분모를 통분을 시켜요.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자, 이제 이렇게 곱해서 더해.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오메가 바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가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리고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러면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니까 이거를 차례로 쭉 대입을 해. 그러면 여기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14번은 1번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x 플러스 y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49일 때 x하고 y를 구하시오. 이거는 얘가 지금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대칭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대칭형 문제로 풀어주는 거야. 대칭형 문제는 x 플러스 y하고 xy하고 요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식을 이렇게 바꾸자고.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야.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xy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9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xy가
4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xy는 4를 넘기면 45가 돼서 xy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생각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두 근의 곱이 되고 얘는 두 근의 합이 돼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로 들어오고 두 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 5, 15에 5의 마이너스, 그래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3이거나 t는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 5가 나왔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5가 되어야 하고 x가 5면 y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x 플러스 y 요게 1차식이고 요게 2차식이니까 1차를 변형해서 대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에서 y를 구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그러면 x 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x는 a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좌변을 전부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가로 2a 플러스 1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이게 실근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판별식을 써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판별식이 나옵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러면 4a제곱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4a가 여기서 마이너스 11 넘기면 플러스 11이니까 a는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럴 때 최소의 정수 a는 3이 되는 거죠. 자, 216번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3이고 이르 자리와 15자리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일 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15자리를 A라고 하고 이르 자리를 B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수는 뭘 의미하냐면 10A 플러스 B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52 그러면 이거는 50 더하기 2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5, 2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5자리 12 5개, 1이 2개 이렇게 있다는 거다. 그래서 12A개, 1이 B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각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각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랬더니 7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의자리하고 15자리를 바꾼 수. 자, 52가 있어. 그러면 1의자리하고 15자리를 바꾸면 뭐가 돼요? 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의자리하고 15자리를 바꾸면 B10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B10A 이거는 10B 플러스 A죠. 그랬을 때 이거를 처음 수를 더하면은 12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A 플러스 B에 10B 플러스 A를 더하면 121이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처음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하면 11A, 11B잖아요. 그러니까 11A 플러스 B야. 그게 121이에요. 그러면 11에 뭘 곱해야 121이 되나요? 11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 플러스 B는 10이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73하고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1차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11이라고 하면 대입을 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1의 제곱은 73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2A 플러스 11을 제곱하면 12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73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2A 121에서 73을 빼면 얼마냐? 8하고 4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전부 2로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는 0이니까 3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가 3이거나 A가 8이 되고 그러면 B는 자 A가 3이면 B가 8 나오고 A가 8이면 B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수는 38 또는 83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제 나와 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창소고 문제 이런 게 그때 UV 문제, 그러니까 179페이지 확인 214의 2번 문제를 풀 때 이게 또 풀이 과정 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확인 체크 217번에 1번을 보자. 자,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2차, 2차가 나옵니다. 2차, 2차가 나오는데 는 0이 없어요. 는 0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는 0이 있으면 는 0이 있는 거를 인수분해해서 대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는 0이 없어요. 는 0이 없을 경우에 유형이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2차 항을 없애는 문제가 있고 상수항을 없애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항 소거가 조금 더 쉽고 상수항 소거가 이제 제일 어려운 형식인데 여기를 봐봐. 근데 얘는 는 0이 있어. 는 0이 있는데 문제는 는 0이 있으면 는 0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대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지?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2차 항을 없앨 것인지 상수항을 없앨 것인지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먼저 봐야 되냐면 2차 항을 없애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2차 항을 없앤다는 거는 2차 항이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돼요. 2차 항이랑 2차 항들은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랑 x 곱하기 y가 한 번 더하거나 한 번 빼거나 해가지고 다 없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x제곱, 2x제곱, y제곱, 2y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서 빼주면 한 번에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2차 항소거로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번식, 2번식 그러면 1번식에 2를 곱해서 2번식을 빼주면 2차 항이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다가 2를 다 곱해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0이고, 자, 2번식은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뺀다 이거야. 그러면 x제곱 y제곱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5x가 되고 요거 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소거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1차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1차식을 다시 대입을 해요. 1번이든 2번이든 편한 데다가 대입을 하면 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y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리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를 1번에 대입을 하자. 1번이 좀 더 간단하니까 여기는 2가 없잖아.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됐죠.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대입을 했어요. 이제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가로 요걸 제곱하면 25x제곱 마이너스 곱해서 2를 곱하니까 10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5x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4x제곱 여기 플러스 10x에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는 0. 그러면은 전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 수 있지. 그러면 8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돼서 x 8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니까 x는 0이거나 x는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이면 y는 1 이렇게 되고 x가 8분의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니까 8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이제 2번을 해보자.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는 얘가 2차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2차 연립방정식이면 일단 어느 한쪽이 1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근데 1차가 없어. 그럼 둘 다 2차야. 그러면 는 0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는 0이 없어. 그러면 2차 항이 한 번에 없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그러면 2차 항이라는 것은 x제곱, y제곱, 그리고 x 곱하기 y야. 그게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돼. 한 번 더하거나 빼가지고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x제곱을 없애려면 3을 곱해서 빼줘야 되는데 여기를 3을 곱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상수항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대칭형일 수 있어요. 대칭형, UV 문제. 대칭형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하고 y제곱의 계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거나 2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나오거나 근데 여기는 일치하는데 여기는 또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UV 문제 대칭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상수항 소거로 가야 돼. 소거라는 거는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delete라고 하죠. 여러분 그 컴퓨터 자판에 DEL이라고 써 있는 거 delete 없앤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수항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2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식에 2를 곱해서 2번식을 빼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제곱은 10이 되고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8y제곱은 10. 그래서 이거를 빼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5xy 마이너스 6y제곱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제곱은 0이 돼요.
그러면 2, 3은 6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3y는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2y 또는 x는 3y가 되죠. 그래서 1, x는 2y일 때 2, x가 3y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2y를 대입을 해보자. 1번, 2번씩 어디든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럼 1번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 x를 2y를 대입하면 제곱해서 4y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y를 대입하면 4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9y 제곱은 5니까 y 제곱은 9분의 5가 돼서 y가 풀마 3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분의 루트 5를 대입을 하면은 3분의 2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x는 풀마 3분의 2 루트 5. 자, 이렇게 한 쌍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x에다가 3i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럼 여기 1번식에다가 3i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9y 제곱 플러스 6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니까 이게 16y 제곱은 5죠. 그래서 y 제곱이 16분의 5니까 y가 풀마 4분의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4분의 루트 5를 여기 y 자리에다 대입하면 x는 풀마 4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복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 동순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지. 자, 183페이지에는 이제 공통근 문제예요. 공통근 문제는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방정식 두 개를 따로따로 풀었어. 그런데 두 방정식에 공통인 근이 있다 이거야. 왼쪽 방정식을 풀었는데 x는 2가 나왔는데 오른쪽에서도 또 x는 2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고 할 때 그 공통근을 구하시오라거나 공통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확인 219번을 해봅시다. 자,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있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m의 값과 공통근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근 문제예요. 자, 공통근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공통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최고차 항소거나 상수항속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다 2차식이니까 2차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없애거나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있잖아요. 일단 최고차항을 없애서 풀어봐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러면 상수항속으로 가는 거야. 그 99%는 요 최고차항 속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이 차항을 없애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없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은 상수항 속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최고차항은 그러니까 이 차항을 없앤다는 것은 그냥 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 편에 나오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4mx-2m 플러스 1은 0에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을 빼요. 그러면 이 차항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3mx가 되고 여기 1은 없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3m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m은 0이거나 또는 x는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m은 0일 때 그러면 m이 0이 되면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두 번째 식도 m이 0이 되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이 완전히 같아져요. 그러면 완전히 같아지면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x제곱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x는 풀마 i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풀마 i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근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여기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공통근이 2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허수랑은 상관없어요. 허근이라도 같으면 그냥 공통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통근이 2개라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x는 1일 때 그러면 이 x는 1이 공통근이야. x가 근이잖아. 그래서 x는 1일 때 그러면 1을 대입해서 m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에서 그러면 2m은 마이너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공통근은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84페이지에 있는 부정방정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x 플러스 2y는 5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거 풀어보자. y가 0이면 x는 뭐예요? 5. y가 1이면 x는 3. 2면 1. 3이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은 x가 4. 3분의 1을 넣으면 여기 3분의 2니까 3분의 13. 뭐 4분의 1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해가 x는 어떤 수, y는 어떤 수 이렇게 확정이 되려면은 최소한 그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나와야 돼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나오고 미지수가 x, y, z 3개가 나오면 식도 최소한 3개가 나와야 그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y, z를 하나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옵니다. 이런 방정식을 부정이 뭐냐면 해가 정해지지 않는 이란 말이야. 해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해가 정해지지 않다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야.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방정식. 이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정 방정식에 어떤 제한 조건을 주면 해가 몇 개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x하고 y는 자연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연수. 그러면 여기 5,0은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아니야. 그러면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있어요? 3,2하고 1,2하고 이렇게 두 쌍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제한 조건을 주고 이런 부정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게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제한 조건을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자연수다. 이걸 자연수 조건이라고 그러고 자연수 조건부 부정방정식 또는 정수다. 정수 조건부 부정방정식 실수다. 실수 조건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각각 접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자연수 조건부일 때는 요건 이제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x, y가 있는 경우가 있고 x, y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x, y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x 곱하기 y가 없지. x 곱하기 y가 없어요. x 곱하기 y가 없을 때는 1부터 대입합니다. 그래서 x, y에다가 1부터 차례로 대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숫자를 구해주는 거야. 그런데 1부터 대입을 할 때 개수가 큰 쪽에 먼저 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 y가 있는데 y에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y에 먼저 숫자를 대입을 하고 x를 구하게 되는 거야. 자, x, y가 있으면은 억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냥 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되도록 식을 쪼물딱쪼물딱 변형을 시켜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켜. 그걸 억지로 인수분해라 그래요. 정수 조건부는
자연수 조건부하고 비슷한데 정수 조건부는 전부 XY가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실수 조건부는 완전 제곱식을 2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을 못 찾겠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못 찾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판별식은 0으로 풀어요. 쉬운 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 2개를 만들면 되고,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판별식은 0으로 풀면은 풀 수가 있다. 알겠죠? 이 유형별 접근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유형별 접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문제를 보고 얘는 누구야? 그래서 문제 파악을 하고 그 방법대로 가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거기 221번을 보세요.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정수 XY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바로 정수 조건부란 말이야. 그리고 정수 조건부는 무조건 억지로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 자, 그러면 여기를 딱 봐. 그러면 뭘로 묶을 수 있냐면 x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러면 x로 묶어주면 y-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가 무조건 y-1이 나와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y 플러스 1이 되잖아요. y 플러스 1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y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 일단은 y-1을 저질러. 일단 1을 저질러 놓고 뒤에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y-를 만들고 보니까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더했다는 얘기야? 2를 더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를 더해서 이거를 플러스 1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우변에도 2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수항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뭐 3을 더하건 뭐 5를 더하건 10을 더하건 빼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가지고 인수분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이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걸 y-1로 다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x-1, y-1은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곱해서 2가 나올 수 있는 정수를 찾아요. 그러면 1, 2가 있고 2, 1 이렇게 곱하면 2가 되죠.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죠. 그럼 또 있나요? 정수로서 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정수가 또 있어? 없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x하고 y를 다시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x-1이 1이 되려면 x는 얼마? 2. y-1이 2가 되려면 y는 3.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똑같잖아요. x-1, y-1. 그러면 여기서 2하고 1이 돼도 이
자리를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이 다르면은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식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제 x-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0, y-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2, 3, 3,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도 돼요. 아니면 다 뭐 이렇게 x는 2, y는 3 이렇게 다 써도 되고 거기 우리 그 필수 문제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쓸 수도 있고 순서상으로 써도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n-1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정수가 되는 실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 될 조건 문제예요. 이게 그 정수 조건부 부정방정식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1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 여기에서 m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요. 그러면 m이 얼마가 되냐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 m을 대입을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가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 플러스 1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이항을 해요.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정수잖아. 그래서 이게 정수 조건부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알파로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조건 베타 플러스 1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뭘 한 거냐면 여기 베타 뒤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베타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해서 3이 나오는 정수를 생각해 보면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준다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이 1이면 알파는 0. 베타 플러스 1이 3이면 베타는 2. 그러면 이제 이거 순서를 바꿔 써주면 되고 형태가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1 네.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도 순서를 바꿔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두 근이 정수가 되는 m과 두 근을 구하셔요. m과 두 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m도 구해주세요. 그러면 m을 보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해서 1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둘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알파 베타를 곱하면은 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여기는 곱해서 8 빼기 1이니까 m이 7이 나와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은 x는 0, x는 2. 지금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답을 쓸 때는 x는 0, x는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m은 7일 때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m과 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 실수 조건부 부정 방정식을 봅시다. 자, 거기 225번을 보세요. 실수 조건부 부정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을 두 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는 게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판별식으로 푼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완전 제곱식 두 개 만드는 거 그 문제만 풀도록 하겠어요. 판별식으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지.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일단 완전 제곱식 두 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딱 봐요. 그러면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4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가 있는데 y제곱 마이너스 2y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1이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썼더니 4 더하기 1 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를 잘 나눠서 쓰는 거야. 4하고 1로 이렇게. 그래서 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면 뭔가를 제곱한 거는 0 아니면 양수예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양수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면 이 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둘 다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음수가 될 수 없는 수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거는 각각 다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쪽도 0이 나오고 이쪽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x는 2, y는 1. 이렇게 x, y를 구합니다.